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5th of December 2021, Sunday, now 9:4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대웅제약. 대웅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웅을 한번 봤고요. 이제 유튜브를 보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좀 물어보셔서 그러는데, 사실은 대웅제약이 보니까 이제 금요일 날은 2.89% 올라서 142,500원인데 요즘 한 13만원에서 144,000원 박스권 사양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 상단에는 온 거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16만 6천원 정도에서 쭉 떨어져서 이쪽에다 놓으세요. 여기다 놓으세요. 이렇게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52주 전고점은 28만 6,5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50% 정도 떨어졌으니까 그 낙폭 과대주라고 할 만하죠. 그래서 그 뭐죠? 낙폭 과대주라고 할 만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대웅제약에 여러 가지 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지금 보면 2020년 작년이죠. 매출이 1조 554억 했고 올해는 1조 1447억 했는데 그 영업이익이 작년에 170억 했고 올해 804억으로 크게 늘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메디톡스하고 지금 이제 해외 미국에서 분쟁이 이제 결국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송 비용이 많이 줄어든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국내에서는 계속 요게 또 메디톡스하고 아직도 분쟁이 한 3년 갈 것 같다 그래요. 중간에 물론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사실은 뭐 대웅제약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좀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여론이 좀 안 좋아요. 대웅제약이 좀 기술을 무단으로 좀 가져가서 막 사용하고 적절한 사용료도 안 내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대웅제약이 좀 모럴 에펙스 측면에서 좀 깊이 반성해 봐야 될 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점들이 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반성하는 모습은 사실은 별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기업 세계에서 뭐 절대 옳고 그른 선이나 악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어느 정도 잘된 거, 잘못된 거, 이런 거 판단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좀 호재 측면에서는, 역류성, 위역류성 식도염인가? 요게 이제 상당히 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뭐 스트레스가 워낙 많고 밤에 야식도 많이 먹고 이러니까요. 요 기스트로라는 약인데 요게 국내에서 이제 그 품목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는데 요게 효과가 상당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요쪽으로 좀 매출을 증대시킬 확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보타라고 보툴리늄 톡신 요건데, 요 나보타가 매출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FDA 승인을 벌써 받았고 내년에 상반기에 유럽에 출시 예정이고, 중국사에서도 중국에는 뭐 대부분 파트너로 선정을 해서 품목 허가를 받아서 출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 FDA 승인까지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뭐 큰 지장 없이 유럽이나 중국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하면 미국하고 유럽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약 시장만큼은 미국 시장이 더 크고 훨씬 좀 더 까다롭습니다, 유럽보다. 그래서 미국에서 통과됐다면, 그러니까 유럽에서 통과됐다면 미국 외에 전국에서 통용된다고 보면 되고, 미국에서 통과되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거의 물론 100%는 아니지만 거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 링컨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링컨 화이팅!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구 건조증하고 당뇨병 치료제 쪽으로도 아마
상당히 효과 보는 약들이 곧 출시가 되거나 지금 이제 출시가 됐거나 그런 것 같고요. 당뇨병 치료제는 2023년도 출시한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상당히 약하고 좋은 거가 봐요.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3상 임상 실험을 마무리 짓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대웅제약이 한번 그렇게 28만 6,500원까지 급등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요게 임상 2, 3 실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월째 임상 3상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치료제는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경구용 치료제도 있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될 것인가. 근데 이게 또 하나 다행인 점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 되는 게 아니고 렘데시비르하고 이렇게 같이 병용 투여를 했을 때는 특히 중증에서 탁월한 임상 결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임상 3상 실험이 벌써 들어갔다고 합니다. 병용 투여하는 면에서는. 그래서 물론 단독으로 하는 것만큼 호재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 대웅제약 코로나 치료제 카모스타든가 스타든가 하여튼 이게 쓰임새가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저런 소식을 많이 전해 드렸는데 어찌됐든 대웅제약이 매출은 꾸준히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좀 큰 폭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지금이 거의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보다 상승은 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한 16만 원에서 한 7만 원 사이 정도는 터치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는 한 20만 원 정도는 터치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외로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럴 해저드 부분에 대해서 모럴 에틱스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K그룹도 그러는데 오히려 약간 도덕적인 흠결은 있는데 빨리빨리 적응은 잘 해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사실은 기존의 제약사들이 엄청 큰 회사라긴 하곤 하지만 케미컬 중심으로 해서 한 1조부터 1조 5천억 해서 대형 외국 제약사들에 비해서는 등치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거의 100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한 50분의 1 정도밖에 규모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하고 SK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바이오사이언스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치고 나갔는데, 이제 그래도 기존 개발하는 회사 중에서는 대웅제약, 한미약품, 그다음에 녹십자, 그다음에 유한양행 요 정도가 그나마 대응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회사 내에 갖고 있는 역량뿐만 아니고 외부에 있는 역량을 적극 받아들여 갖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제약 쪽에서는 전문적인 약사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좋을 수 있거든요. 특히 그래서 해외하고 국내에 다양한 뭐라 그럴까요? 그 스타트업 기업들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금 대웅제약이 하고 있는데 이건 워낙 가지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도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러저런 거를 볼 때 대웅제약이 앞으로 조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보기에는 충분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물어보신 분이 저가에 조금 사셨으니까 조금 들고 계시면 어느 정도 수익은 거둘 수 있을 확률이 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끼 식사의 행복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빔밥은 밥솥과 냉장고만 열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간편한 메뉴다. 그렇다 보니 누구나 나름대로 독특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비빔밥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는 것은 또 다른 재미다. 그렇죠. 서울 강북 지역부터 보면 명동에 전주 전통 비빔밥집 고궁이 있다. 전주에서 50년 이상 영업한 집의 서울 점포다. 커다란 녹그릇에 육회, 콩나물, 호박, 무채 등 각종 나물과 계란, 황포묵 등이 놓이고 그 위에 양념고추장이 화려하게 얹어져 나온다. 밥을 약간 되게 하여 잘 비벼지게 한 것이 입맛을 더한다. 외국 손님도 많으며 인사동에 점포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네요. 자, 어쨌든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 코로나 그 바이러스 이름이 뭐예요? 오미크론. 아직도 입에 좀 잘 익지는 않네요.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은데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전염성은 높지만 치명률은 좀 낮은 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다른 바이러스가 가기 전에 이게 가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오히려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어서 오히려 산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슬슬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원래 처음에는 이게 남아공은 대부분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나이 든 사람이나 기저질환 환자들한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결과를 조금 유보했었는데 점점 밝혀지는 게 치명률은 좀 낮은 걸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번 주 일주일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이제 식당이나 카페 갈 때도 전부 백신 패스가 있어야지 된다고 하니까 백신 안 맞은 분들은 빨리 맞으시고, 부스터샷 맞으셔야 되는 분들은 빨리 맞으시고, 저는 10월 달에 2차 접종을 해서 10월 초에 3월 달이나 돼야 이제 부스터 접종을 하니까 화이자로 1, 2차를 맞아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5개월 정도는 계속 저거가 있다고 하니까 물론 돌파 감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 중에는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보면 물론 심각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